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 5살 어린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요. 동생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동생은 요새 말로 굉장한 인싸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던 활발하고 유쾌해 분위기를 휘어잡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웃는 방법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바뀌었어요. 동생은 취업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라 야근도 많고 휴일 출장도 잦았지만 열심히 하려고 고군분투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서 담당하던 업무가 바뀌고 쟁쟁한 실력을 갖춘 신입들과 매번 비교를 당하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래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정적으로 신입들과 월급이 같은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의욕을 잃었다고 해요. 언니, 친구들은 잘만 견뎌 나가는데 왜 나만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 라고 말하는 동생의 모습에 마음이 짠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생이 다시 예전처럼 밝게 웃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도전하던 동생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네, 언니분이 동생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느껴지네요. 그럼 오늘도 사연과 관련하여 진민지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뷰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진민지입니다. 오늘 사연에서처럼 가까이서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이 속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회초년생들은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기에 어려움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계를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한계를 만나면 그게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그것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연 속 동생분도 한계를 만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엘림 씨는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계를 만날 때가 있죠. 일을 끝내야 하는 일자는 점점 다가오는데 잘 모르는 문제에 막혀서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한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한계를 만났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한계를 넘었을 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선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한계를 극복하는 생각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계에는 정말 그야말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시대마다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존재하죠. 한계를 극복한 사고의 힘에 대한 예시로 장영실의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엘림 씨,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과학자 장영실이 노비 출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위인전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신분이 엄격한 조선시대에 태어나 제약도 많았을 텐데 역사적으로 이래 없던 무수한 발명품들을 어떻게 만드셨나 싶어요. 네, 신분을 넘어 이래 없던 업적을 남긴 과학자 장영실이 될 수 있었던 특별한 힘이 바로 한계를 극복하는 사고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동래연의 관노 출신 장영실은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신분에 따라 생활하는 방식조차 제한된다는데 노비의 시각에선 할 수 없는 게 투성인 제한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사람은 보통 부정적인 환경에 따라 생각이 지배될 때가 많죠. 확실히 어려움을 극복하기 좋았던 상황은 아닌데 그런 사람 치고 업적이 너무 많아요.
일화를 통해 노비로 태어나서 노비로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 수 있었겠다, 끄덕일 수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의 삶을 보면 신부는 미천했을지라도 그의 생각과 지혜가 절대 미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가 젊을 때 심한 가뭄 속에 농가 밭이 갈라지고 곡식이 타들어가는 마을의 위기가 있었어요. 모두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뭄을 겪는 거야 라며 하늘을 바라볼 때 장영실은 어떻게 하면 농가밭에 물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 생각을 집중했어요. 비가 오지 않아. 농가밭을 위한 물은 어디서 구하지? 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강물이었어요. 그런데 강물로 가뭄을 이겨내자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천하의 장영실도 무시하면서 외면받게 됩니다. 어, 지금 시각으로 볼 땐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으면서 마을 사람들은 외면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지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물은 들판보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선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데로 흐르게 만들자라고 하니 당연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느끼게 되죠. 어, 다들 외면하고 무시할 때 아무도 시도해 본 적 없던 고민을 했던 거네요. 그리고 생각은 단순히 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살리는 힘을 발휘했네요. 네, 그때 만든 낮은 물을 높게 흐르게 만드는 농기구가 무자이입니다. 물레방아의 원리로 물의 이동점을 바꾸어 마을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세계를 만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람이 됐는지 알겠네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때 어려움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생각에 집중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의 눈에도 띌 수 있었겠다 싶어요. 그런데 장영실 자체가 그냥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도 한때 어려움을 잘 대처하는 사람은 특별한 DNA를 가진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분석하면서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생각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음 만났을 때 전제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어려울 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 자체를 먼저 수긍하고 시작해요. 장영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일단 내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라는 방향으로 사고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요. 또한 어려움 자체의 크기와 불안함의 크기를 잘 구분합니다. 솔직히 어려움 자체도 너무 버거운데 그것을 걱정하다 생긴 어려움은 끝도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강사님, 그럼 불안함의 크기와 어려움 자체의 크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무너뜨리고 싶은 큰 문제를 큰 성으로 비유해 보면요. 특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성처럼 견고한 문제를 마주칠 때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외는 불안함의 크기로 정의하고 생각해서 무시해요.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생각이 올라오면 불안한 생각으로 그냥 간주하고 버리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전쟁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려드릴게요. 징기츠칸의 몽골군이 첫 공성전을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강사님, 청취자들을 위해 공성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야기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하자면 평야 들판에서 싸우는 전쟁을 야전이라고 합니다. 성을 두고 싸우는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군은 당연히 야전에 유리했겠네요. 징기스칸이면
몽골을 통일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본 적 없는 형태의 전쟁을 이겼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든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에 두려움이 앞서면 너무 어렵죠. 특히나 전쟁은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하는 싸움이잖아요. 징기스칸은 생각해요. 우리는 공선전을 해본 적이 없다. 라는 어려움을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성을 차지할 수 있지 궁리하게 됩니다. 우리 군대는 공선전은 처음이라 질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도 버려요. 그러고 생각해낸 묘책이 서화 왕에게 고양이와 새를 주면 우리가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새를요? 굉장히 생뚱맞네요. 네, 생뚱맞죠. 그래서 상대국인 서화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당하게 돼요. 고양이와 새에게는 자기가 살던 영역으로 돌아가는 기소 본능이 있는데요. 꼬리에 불을 붙인 상태로 풀어줍니다. 자연스럽게 성으로 돌아간 동물들이 서화성 내부를 곳곳에 불바다로 만들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담함까지 엿볼 수 있네요. 저도 한번 일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고의 훈련은 거듭할수록 마음의 길이 어려움을 넘는 길에 익숙해지고 일상에서 훨씬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일을 처리해 나가거나 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강상님, 지금까지는 대중적으로 알만한 위인들을 예시로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계를 극복하는 사고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과거에 패션 관련 업종에서 오래 일을 했었는데요. 니트 회사에서 만난 팀장님이 계세요. 실장님도 어려워하시는 상황도 매번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나가시는 생각의 힘을 발휘하셨죠. 그분은 말끝마다 방법이 있을 텐데 하며 해결책을 찾으셨어요. 일 센스가 남다르신 분이셨나 봐요. 네, 지금도 그분께 배운 사고하는 법은 다른 영역에 있지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니트 옷은 컴퓨터 기계 조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 얇은 실을 옷을 다 짜기도 전에 실들이 다 터져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실은 기계 바늘을 다 망가뜨려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아, 옷을 만드는 일도 기한이 있을 텐데, 다가오는 기한과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대다수의 업체에서는 진행하다 문제가 있던 사례가 있던 실이라면 이거 까다로워서 못해요 라고 자신이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타 업체에서 꺼려했던 일도 팀장님 손에만 들어가면 그 실의 장점은 부각되고 단점은 더 좋게 보완이 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잘 터지는 실은 잘 끊어지지 않는 실과 접합을 하기도 하고 장식이 달려서 바늘을 다 터뜨리는 실은 어떤 속도로 짜야 바늘이 부셔지지 않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질지 체크하여 마감 기한을 늦추는 딜을 하셨어요. 평범한 사람 이야기라면서 그분이 특별하신 분 아니에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런 분도 병아리 같은 신입 시절이 있긴 할까 싶잖아요. 그런 팀장님께도 신입 시절 실수 때문에 변기부여잡고 울던 시절이 있다고 해요. 때론 잠수 타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그런 분이 어떻게 베테랑 사회인이 되신 걸까요? 삶에서 시기마다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하는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계를 넘으면서 마음과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팀장님은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을 쌓으면서 역량의 깊이를 키워나가셨어요. 하나의 예였지만 모든 부분의 문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쪽으로 마음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보지 못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라도 문제가 빤히 보이는 것을 발전시킬 시도보다는 편한 쪽으로 선택했을 것 같아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생각의 차이가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네요. 네, 생각보다 일뿐만 아니라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수두룩하죠. 한계를 극복하는 사고의 힘을 가지는 것은 어려움을 즐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힘들다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동안 마음 깊숙이 구심점이 될 단단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겠네요. 사연에서 동생분이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라고 하셨잖아요. 저 또한 무엇이 되던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좌절을 겪게 되면 나만 어려운 것 같은 생각에 빠지기 쉽죠. 그러나 달팽이가 뱀일이 하듯 천천히 어려움을 넘어보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과 불안함의 크기를 혼동하고 있진 않나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발견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더 멋지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어려움을 넘는 과정을 통해 동생분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성장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내 한계를 극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발판 삼아 성장하게 되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자양분이 되어 여러분들의 주변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계를 극복하는 특별한 사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나 한계를 만나지만 단순하게 사고한다면 한계 앞에 절망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고를 할 수 있다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에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